네, 안녕하세요. 저는 DK 테크인에서 카카오워크 개발하고 있는 양영승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지난 1년간 그 카카오워크 메시징 서버를 기존 C++로 돼 있는 거를 러스트로 새로 개발하게 됐는데요. 왜 새로 개발을 해야만 됐는지, 그리고 왜 러스트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카카오워크는 업무용 메신저 사스 서비스이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좀 해보면서 이게 저비용으로 대용량 메시지를 전송하는 성능이 굉장히 그 사업 경쟁력에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카카오워크 메시징 그 엔진의 구조를 좀 보면요. 네, 앞단에 클라이언트와 웹소켓 연결을 맺고 있는 플라이트라는 서버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메시지를 저장하고 DB 관련 로직들을 처리하는 메시지 게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네이티브 푸시를 전송하는 푸시 게이트가 있습니다. 네, 클라이언트는 플라이트에 웹소켓 연결을 맺고요. 플라이트로 메시지 전송 요청을 보내고요. 플라이트는 이 요청을 다시 메시지 게이트로 보내서 DB에 메시지를 저장하고, 응답을 받으면 플라이트는 해당 채팅방에 참여한 멤버들을 타겟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기술적으로 두 가지 측면의 성능 이슈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DB와 메시지 게이트 쪽에서 메시지를 생성하고 다루고 하는 이쪽 로직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플라이트에서 클라이언트와의 웹소켓 연결들을 관리하고 I/O를 처리하고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로직, 네, 이쪽에도 성능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메시지 게이트와 DB 쪽도 지금 저희 팀 내에서 많은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저는 메시지 전송 서버, 즉 플라이트 쪽에서 개선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플라이트는 C++로 개발이 되어 있었고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I/O 이벤트 멀티플렉싱은 E4를 사용해서 스레드 풀 기반 리액터를 직접 구현해서 동작하고 있었습니다. 네, 리액터 자체의 성능은 테스트 결과 문제가 없었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실질적인 샌드와 리시브를 처리하는 API들이 모두 블로킹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클라이언트와 연결된 웹소켓 쪽에서 클라이언트 쪽 네트워크가 느리거나 부하가 심하거나 한 경우에 수신이 지연되기 때문에 리시브 API가 장시간 블록이 될 수가 있고요. 샌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샌드 버퍼가 풀이 되면 또 블로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 게이트에 지금 gRPC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블로킹 API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부하가 높아지면 gRPC 응답도 느려지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블로킹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I/O API 호출해서 블로킹이 발생하면 I/O 완료를 기다리는 동안 CPU는 대기 상태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스레드 풀의 스레드 개수를 CPU 코어수와 일치시켜야 하는데요. 지금처럼 블로킹 API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이렇게 했을 경우 성능 저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스레드 풀의 개수를 많이 이제 늘려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과부하 시에 액티브 스레드 카운트 수가 점점 많아지고, 어떤 특정 임계점을 넘어가면 CPU 사용률은 급격하게 올라가고 성능은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안정성 문제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개선하려면 일단은 블로킹 I/O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비동기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요. 물론 C++로도 비동기 I/O 구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C++에서는 콜백 방식으로 비동기 I/O를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존 코드에서 변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비동기로 만들게 되면 사실 동기 때보다 코드 복잡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걸 이제 분석하고 이제 리팩토링하는 비용을 좀 예측을 해봤는데요.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걸릴 걸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C++ 이렇게 잘하는 개발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C++로 계속 만들어가는 게 맞는가 하는 고민이 됐고요. 그래서 C++이 아닌 다른 언어로 개발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기준 원칙을 이렇게 네 가지를 잡았는데요. 네, 고성능의 네트워크 I/O 성능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용량 메모리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야 될 것 같고, 멀티스레드 안정성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개발 유지 보수의 편의성도 중요하고, 이렇게 네 가지 원칙으로 세웠고요. 네, 저는 이제 러스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러스트 접해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오늘 이제 지금부터 남은 세션들은 러스트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러스트는 일단 완전한 그 네이티브 컴파일 언어고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C나 C++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GC가 없고요. 그런데 개발 유지 보수의 안정성과 편의성은 C나 C++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뛰어납니다. 저도 사실 뭐 작년에 처음 러스트를 접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러스트에 대해서 막 전문가라거나 굉장히 잘한다거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지난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거는 러스트가 좀 학습이 어렵다는 소문도 좀 나 있고 실제로 처음 접해보면 좀 낯설긴 한데 일단 언어를 어느 수준 이상으로 학습을 하고 나면 이 기존 서비스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보수할 수가 있습니다. 러스트는 현존하는 언어들 중 가장 강타입 언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 대한 소유와 참조를 명시적으로 분리하고 이들의 라이프 타임을 컴파일 타임에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언어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강력한 메모리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멀티스레드 안정성을 제공하는데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아래 사이트에 가보시면 여러 다양한 언어들의 다양한 측면의 벤치마크 결과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러스트의 가장 기본은 오너십 룰인데요. 세 가지 룰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밸류는 반드시 오너가 있어야 한다라는 룰이고요. 밸류는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오너는 한 개만 존재해야 한다 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스코프를 벗어나면 밸류는 드랍된다. 즉 메모리가 해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규칙이고요. 네,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스튜던트라는 스트럭트를 정의했고요. 그 다음 메인 함수에서 스튜던트의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하고 스튜던트1 로컬 변수에 저장했습니다. 러스트에서는 이렇게 값을 가지는 변수를 오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스튜던트1을 스튜던트2라는 변수에 어사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각각 변수를 프린트했는데요. 네, 일반적인 언어에서라면 여기에서 특별히 오류라고 보이는 부분이 없겠지만 러스트에서는 이 코드가 에러이고요.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를 보면은 자 스튜던트2에 스튜던트1을 어사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사인을 하면 러스트에서는 밸류의 무브가 일어납니다. 밸류의 무브가 일어나고 나면 그 이전 변수는 라이프 타임이 끝나게 되고요. 그럼 더 이상 유효한 변수가 아니라서 이후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앞서 보았던 오너십 룰 2번 네, 오너는 한 개만 존재해야 한다는 규칙 때문입니다. 네, 오너십 관련 예제를 하나 더 보면요. 여기서는 프린트 스코어라는 함수를 정의했고요. 파라미터로 스튜던트의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함수를 두 번 연속 호출을 했는데요. 이것도 오너십 룰에 의해서 첫 번째 프린트 스코어를 호출하는 시점에 스튜던트가 함수 파라미터로 넘겨지면서 값이 무브가 되고요. 따라서 호출하는 즉 메인 함수의 스튜던트는 이 시점에 라이프 타임이 끝나게 되고 이후 메인 함수에서 스튜던트의 사용은 에러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관리되는 것이 오너십 룰이고요. 하지만 당연히 이것만으로는 네, 프로그래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바로잉이 필요합니다. 바로잉은 밸류의 레퍼런스를 빌려오는 개념이고요.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프린트 스코어의 함수 파라미터를 참조로 넘어오도록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호출하는 측에서도 참조로 넘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스튜던트의 변수가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바로잉 룰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의 뮤터블 레퍼런스를 빌려올 수 있거나 여러 개의 이뮤터블 레퍼런스를 빌려올 수 있다라는 규칙이고요. 여기서 뮤터블 레퍼런스는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 레퍼런스는 항상 밸리드해야 한다, 항상 유효해야 한다는 규칙이고요. 이것을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 오너 변수의 라이프 타임 바깥으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룰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러스트 컴파일러가 컴파일하는 타이밍에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에 레퍼런스의 라이프 타임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네, 그런 기준이 됩니다. 네,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두 개의 로컬 변수의 레퍼런스를 바로잉했고요. 아래에서는 스튜던트 ref2의 라이프 타임이 끝나기 전에 함수 호출하면서 또 한 번 바로잉을 했습니다. 모두 이뮤터블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중첩된 바로잉이 가능하고요. 컴파일러가 각 레퍼런스들에 대한 라이프 타임 추론이 가능하고
밸류의 오너인 스튜던트의 라이프타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두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뮤터빌리티를 살펴볼 건데요. 러스트에서는 모든 밸류와 레퍼런스 타입들이 모두 이뮤터블입니다. 따라서 여기 업데이트 스코어 함수에서 지금 스튜던트의 어떤 값을 업데이트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러스트에서 에러이고요. 그래서 함수 파라미터를 선언할 때 이렇게 뮤터블 레퍼런스로 선언을 해줘야만 이 함수는 정상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호출하는 측이겠죠. 호출하는 측에서 지금 보면 뮤터블 레퍼런스가 필요한 자리에 그냥 이뮤터블 레퍼런스를 넣은 오류고요. 이걸 수정하려면 이런 식으로 뮤터블 레퍼런스를 명시적으로 바로잉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오류인데요. 왜냐하면 현재 스튜던트 변수가 뮤터블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스튜던트 변수를 처음 선언할 때부터 뮤터블로 선언을 해야만 이렇게 해야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러스트에서는 이런 문법도 가능한데요. 보시면 스튜던트를 처음 선언할 때는 이뮤터블 변수로 선언을 했고요. 아랫줄에 보시면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선언했는데 뮤터블로 선언하면서 변수를 무브시켰습니다. 일단 이 변수의 소유 자체를 이 함수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값을 넘기면서 뮤터블, 이뮤터블을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선언한 게 좀 독특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프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라이프타임이 겹치지만 않는다면 같은 이름을 선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예제에서는 스튜던트 레프라는 레퍼런스 변수의 라이프타임이 종료되기 전에 뮤터블 레퍼런스를 바로 하고 있는데요. 네, 앞선 규칙 뮤터블 레퍼런스는 오직 한 개만 바로할 수 있다에 어긋나서 이는 오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수정해야 서로 라이프타임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뮤터블 레퍼런스의 바로잉이 가능해집니다. 네. 네, 다음 예제에서는 init student 함수는 이제 내부 구현을 생략했고요. 해시맵 객체를 하나 새로 생성해서 리턴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해시맵에 이뮤터블 레퍼런스를 파라미터로 받는 함수 하나와 뮤터블 레퍼런스를 파라미터로 받는 함수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 함수들은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이 코드는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멀티스레드로 가볼 건데요. 네, 다음과 같이 하면은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할 수 있고요. 지금 print student 함수와 update student 함수를 각각 새로운 스레드에서 생성해서 호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일반적인 언어에서라면 이 코드가 보통은 컴파일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멀티스레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코드는 런타임에는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락이 없이 해시맵 오브젝트를 여러 스레드에서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러스트에서는 이 코드가 정상 컴파일되지 않습니다. 컴파일 타임에 레퍼런스의 라이프 타임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인데요. 아시겠지만 이 스레드의 실행 시간은 컴파일 타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런타임에만 결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스레드의 스코프를 당연히 컴파일러가 예측할 수 없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러스트에서는 레퍼런스를 서로 다른 스레드에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로저의 앞부분에 move라는 키워드를 붙여주면 로컬 변수를 캡처할 때 클로저에서 값을 무브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거 너무나 당연하게 무브를 하고 나면 이제 원래 있던 자리에 있던 변수는 라이프타임이 끝나게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밸류는 그 자체로는 멀티스레드에서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제 ARC라는 컨테이너이고요. ARC는 내부 객체를 힙으로 이동시켜서 위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카운터를 통해서 객체를 관리합니다. ARC는 클론을 통해서 같은 내부 객체를 가리키는 ARC 객체를 복제할 수 있고요. 이것들은 각각 스레드 쪽으로 무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공유는 가능한데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부분인데요. ARC는 내부 객체에 대한 이뮤터블 레퍼런스 바로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드 온리로만 쓸 거라면 이런 식으로 해도 사용할 수 있으나 업데이트가 필요하면은 이런 식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죠. 5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뮤텍스가 필요하게 되고요.
뮤텍스 같은 뭐 락 종류에다가 뮤텍스 객체에다가 내부 객체로 일단 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ARC로 담아서 네, 멀티스레드 간에 일단 객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각 스레드에서는 이 내부 객체가 필요한 시점에 뮤텍스로 락을 걸어서 레퍼런스를 획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이 어렵고 까다로운 이유는 공유 객체에 대한 잘못된 접근 때문입니다. 보통의 언어에서는 그 락을 걸고 안전하게 공유 객체를 사용하고 락을 해제하는 책임이 오롯이 개발자의 몫입니다. 컴파일러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도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공유 객체가 늘어날수록 락의 복잡도는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러스트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락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스레드 간 객체의 공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러스트가 오너십과 바로잉이라는 복잡한 방식을 갖게 된 궁극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끝판왕 어싱크 어웨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요즘 뭐 많은 언어에서 어싱크 어웨이트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 경험으로 보면은 그 러스트를 어싱크 어웨이트 이전까지의 러스트와 어싱크 어웨이트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나서의 러스트는 그 정말 큰 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습 곡선이 훨씬 더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만 참고 좀 노력을 하다 보면 네, 이게 정말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고 이 이후부터는 이제 성능도 좋고 안정적인 그런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노력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의 지난 1년간의 작업 과정을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작년 8월에 처음 팀에 합류하고 기존 C++ 플라이트 분석을 시작했고요. 네,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의 다양한 성능 테스트, 안정성 테스트, 그리고 또 리팩토링도 여러 가지로 좀 기본적인 시도들을 해봤고요. 그리고 러스트 학습도 이 시기에 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방향성을 잡아가는 시간이었고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러스트로 플라이트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약 4달간 앱의 기본 뼈대를 만들고 네, 로그인과 메시지 전송 같은 핵심 기능을 개발했고요. 뭐 저도 이때 러스트에 아주 익숙한 상태가 아니었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싱크 어웨이트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했어가지고 이 시기에 거의 4달 중 절반 정도는 러스트 학습하는 데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3달 정도 이제 세부 서비스 기능들을 완성시켰고요. 그리고 6월부터 샌드박스 QA와 스트레스 테스트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의 초반에 성능 이슈도 좀 있었고 데드락이 한 건 있었는데요. 데드락은 금방 해결이 가능했고요. 이 성능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2차례 정도 대규모 리팩토링을 진행했는데요. 크래시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었고요. 그 밖에 어떤 그 리팩토링으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 버그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 이제 러스트에 대한 어떤 안정성 확신을 갖게 됐고요. 제가 20여 년 정도 C++를 해왔지만 아마 C++로 개발을 했다면 개발 기간은 좀 더 짧아졌을 수 있으나 이 안정화 테스트 기간은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기능들을 추가해가고 유지보수를 해나갈 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월 말경부터 네, CBT QA가 시작이 되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사내 유저부터 프로덕션의 부분적인 적용들을 시작해서 다양한 검증을 했고 네, 8월 31일 드디어 프로덕션 배포가 되었습니다. 네, 몇 가지 마이너한 버그들에 대해서 핫픽스를 초반에 좀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 지금 한 달 넘도록 아무 문제 없이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저희가 이제 8월 31일 배포 전후에 플라이트의 CPU 사용률이고요. 네, 앞부분 보시면 9버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U 사용률 피크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제외하더라도 평균 CPU 사용률이 훨씬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매년 개발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어떤 그
만족도가 높은 언어로 2016년 이후에 러스트는 지금까지 8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20년간 가장 사랑하는 언어가 C++이었는데 바뀌었고요. 근데 아직 국내에서는 러스트가 프로덕션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지 않은데요. 글로벌로 보면 요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MS, 구글, AWS, 클라우드플레어, X, 그 밖에 메타 등등 정말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이미 엄청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요. 특히 npmjs.com이 하루에 13억 패키지 다운로드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트래픽인데요. npm.js가 2019년에 러스트로 백엔드를 전환하고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내용을 기술백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메시지 트래픽을 처리하는 디스코드도 GC로 인한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고에서 러스트로 전환을 하였고 관련 내용을 기술 블로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메시징 서버 개발에 러스트를 도입하는데 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카카오 공동체를 비롯한 국내에서도 성능과 안정성이 특히나 중요한 분야에 러스트가 사용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보고요. 혹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나 노하우가 궁금하시면 문의 주시면 제가 최대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